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잘 들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헬로 이슈 토크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준용해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이지만 예비후보 당사자 의견에 따라 출연하지 않는 예비후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후보시죠. 허영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영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도 어렵습니다. 사상 최악의 56조 원의 세수가 덜 거쳐서 국가도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과 한 개 값이 10,000원이 넘는 고물가에 민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수도권 바깥에서는 마을이 한 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죽으면 국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단과 무능으로 나라 전체를 갈등과 이분법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잡아넣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민생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심판해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지난 4년간 검증된 실력과 열정적인 실천으로 춘천 발전을 이끌어온 저 허영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중단 없는 춘천 발전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마의 변도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이 민생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내겠습니다. 4년간 믿음과 기대로 중단 없는 춘천 발전을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재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큰 춘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총선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5대 위기입니다. 민생의 위기.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는 이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 위협이 나면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그리고 저출생의 위기, 그리고 마을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이 지역 소멸의 위기, 이 5대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절차절명의 그런 그 시대 앞에 와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무게감 있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첫 입성하셨는데 상임위 출석률이 그야말로 성실함의 표본을 보여주셨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소회는 좀 어떠신가요? 저도 몰랐는데 상임위 출석률이 전국 1위더라고요. 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전체 본회의 출석률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모아주셔서 초선 의원이 되자마자 당 대변인, 그다음에 원내 부대표, 그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그 경쟁력 높은 위원회를 4년간 내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또 개수조정위원회라고 예산을 주무르는 그런 특별위원회 활동을 또 2회 연속 진행을 했습니다. 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21대 국회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현장 속에서 뛰면서 중단 없는 춘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이룬 성과 중에 이게 가장 대단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4년 전에 1호 공약으로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라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춘천이 의화모가 이렇게 바라만 봤던 억울한 운명의 물저원이거든요. 그 의화모 때문에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아주 그냥 큰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개발하지 않고 친자연적인 그런 개발을 통해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이 되자마자 관련된 법도 통과시키고 또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라고 하는 정원 소재를 산업화하고 또 정원 소재를 국산화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또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지방정원 3년이 지난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한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할 텐데요. 그러면 교통 인프라 부분이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고속철도 착공을 이루어냈고 또 GTX-B 노선 춘천 연장도 확정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8년, 29년쯤이면 제2경춘국도도 완공을 해서 그야말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아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이 재선에 도전하는 또 중요한 선거기도 하고요.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선거 직전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 이번에 직무대행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좀 부담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춘천갑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지역에만 신경 써도 그냥 부족하고 그런데 강원도 전체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8석 중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정당인은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받았을 때 빼지 않고 당당하게 맞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성과낼 것은 성과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사람들이 정당인입니다. 마땅히 많은 부담이 가지만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임하면서 4석 확보 이상의 그런 총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최대 강점 이런 거 다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초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런 천연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런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될 때까지 하는 그런 끈기도 아울러 갖게 되더라고요. 또 제 좌우명이 희망은 힘이 세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추진력을 달리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좀 진행한 바가 있고요. 또한 지난 4년간 경험으로 다져진 실력을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래서 실력도 춘천 시민을 위해서 또 실천도 춘천 시민을 위해서 실력과 실천으로 다시 한번 중단 없는 춘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자세와 경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도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김혜란 후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이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김혜란 후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사실상 지금부터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알아보니 이제 명문대 출신이시고 또 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또 스스로 김혜란 후보가 얘기를 하시듯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꼼꼼함과 세심함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판사의 옳고 그름, 또 정의로운, 또 섬세함과 그러한 꼼꼼함을 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은 조금 더 춘천을 위한 비전, 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을 한번 당당하게 승부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춘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경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민생위기 극복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주요 공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춘천은 바이오 산업 이외에는 마땅한 산업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동안 시장과 같이 큰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기업 혁신파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업 도시를, 원주에 세워져 있는 기업 도시를 우리 춘천에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혁신파크를 조기 완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4년간 강원대학교에 캠퍼스 혁신파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대학교 내 기업이 사무실과 거주 공간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바꾸고 또 캠퍼스 혁신파크를 유치를 해서 청년 창업 기업들과 지역의 기업들이 대학 내에 혁신파크를 조성을 해서 기업 활동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서 또 강원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또한 저쪽 동면에 조성되는 수요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또 제가 동서고속철과 GTX B노선 이제 확정을 시켰는데 그러한 춘천의 남춘천역, 춘천역 그리고 추가적으로 퇴계역과 북춘천역을 만들어서 이 춘천의 역세권 개발과 역세권의 공간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청년 창업 마을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춘천이 그야말로 일자리 화수분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그동안 다양한 공약들 약속하셨는데 이런 공약들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겠는데요. 순천만에 가면은 1호 국가정원이 있는데요. 1년에 1,00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7천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춘천호수 국가정원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원 산업의 수도 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춘천이 지금 인구가 28만 명 정도인데 적어도 인구가 35만 명 정도가 되어야 자족적인 자립경제 기반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이전에서는 그런 35만 도시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구 한 2만에서 4만 정도의 미니 신도시급의 은퇴자 마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35만 도시 춘천을 조속하게 만들어내는 일, 역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퇴자 마을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춘천으로 이제 이전하고 이사 오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그동안 자립적인 그런 어떤 스스로의 정계 지반을 가지고 세컨하우스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은퇴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고령자 측과 또 보호자들과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 기회를 같이 나누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은퇴자 복합 마을로 잘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은 이제 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선대위로 또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선거 전 필승 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부지런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의도의 말보다는 현장의 발 속에 국회의원의 임무와 책임이 있다,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 왔고 4년간 여의도 앞에 집을 두지 않고 춘천에서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춘천에서. 그런 정신으로 부지런히 현장 속에서 우리 춘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정책과 비전을 설명해 드리고
허영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권을 심판해서 국정기조를 전환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드린 질문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선거에서는 또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또 중요하잖아요. 신경 쓰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춘천은 이제 원도심 구간하고 이렇게 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그런 신도심, 또 새롭게 아파트가 세워져 가지고 발생하는 완전 신도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역들마다 도시가 공동화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새로운 경제 활성화 이루어지기도 하고 춘천 지역 내에서 이런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구도심과 그다음에 신도심의 각기 다른 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통된 그런 공약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어떻게 주민들이 살기 편안하게, 그 속에서 자영업을 하든 여러 가지 소규모 기업 활동을 하든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각기 다른 마을 현장에 따른 공약과 비전으로 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이제 승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이제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에도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국회 자체적인 평가에서도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됐고, 또 상임위 출석률 1위, 그리고 본회의 출석률도 강원도 1위, 그러한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출중한 그런 실천과 열정으로 그런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 때에도 내내 춘천에서 출퇴근하면서 중단 없는 춘천 발전과 또 대한민국을 이러한 민생위기에서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드는 데도 큰 정치인의 역할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그러한 소중한 우리 군인 장병들을 죽음으로 이끈 사람들을 저기 호주 대사로 도피시키고, 그리고 수백만 원 상당의 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수사를 벌이지 않고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무능과 독단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국정기조를 전환시켜내겠습니다. 중단 없는 춘천 발전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